지난 3월 뉴욕 한인회는 민승기 전 회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는데 이에 대한 수사가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 캘리포니아에서 한 관광버스가 대형 트럭 트레일러의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최소 13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4일 갤럭시 노트 7의 한국 소비자 52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21일 불법 단기 임대를 위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조지 워싱턴 브리지 폐쇄 계획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플레즈노 고등법원은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을 선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KBTV 뉴스 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3월 뉴욕 한인회는 민승기 전 회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는데요. 이에 대한 수사가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말 뉴욕 한인회는 뉴욕주 검찰과 맨해튼 검찰청에 민승기 전 회장을 형사고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관 99년 장기 리스 계약 체결 상대인 미국 부동산 업체 이스트엔드 캐피털 파트너스사로부터 25만 달러를 받아 사용한 혐의와 한인회관 부동산세 27만여 달러를 체납한 혐의입니다. 이 고발건에 대해 뉴욕 한인회 측은 맨해튼 검찰청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위해 오는 27일 출석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DA 오피스 어토니가 27일 날 저희들 어토니와 저보고 DA 오피스로 와서 참고인 진술을 달라고 했고 또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최근 뉴욕주 검찰 역시 민승기 전 회장이 체결한 한인회관 99년 장기 리스 계약에 대해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승인한 적도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9월 16일에 뉴욕 한인회에서 결정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이번 출석 이후 검찰의 수사 상황을 파악한 뒤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어제 오전 캘리포니아에서 한 관광버스가 대형 트럭 트레일러의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최소 13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아침 동이 트기도 전 캘리포니아 팜스프링 부근의 고속도로에서 구급대원들이 앞부분이 처참히 구겨진 관광버스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승객 44명을 태운 관광버스 참사가 발생한 건 어제 오전 5시 17분쯤. 사고가 난 관광버스는 남부 솔트노스 인근 레드헐스 카지노에서 관광객들을 싣고 숙소가 있는 LA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는 팜스프링스 인근 인디오시를 지나는 서쪽 방면 10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이 관광버스가 앞서 달리던 대형 트럭 트레일러의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현재까지 관광버스 운전기사를 포함한 버스 탑승객 13명이 숨졌고 트럭 운전수와 버스 탑승객 등 총 31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참사 원인에 대해 관광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트레일러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I will tell you the speed of the bus was so significant that when it hit the back of the big rig, the trailer itself entered about 15 feet into the bus. So you can see that it was a substantial impact. 이번 사고는 트레일러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뒤에 달려오던 관광버스가 그대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버스의 앞 사멸이 심하게 부서졌고 다수의 사망자가 여기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LA 주재 한국 대사관은 희생자들이 대부분 히스패닉계로 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4일 갤럭시 노트 7의 한국 소비자 52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갤럭시 노트 7의 한국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갤럭시 노트 7 소비자 527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1인당 50만 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입니다. 고가의 최신형 핸드폰이 폭발물로 간주된다는, 그리고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삼성의 로열 커스터머들이 사실은 사용 신뢰감 상실, 그리고 사용 가치가 사실은 전혀 없어지는, 이게 사실은 폭발물이라면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핸드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을 제출한 소비자들은 노트7의 폭발 사건으로 삼성전자가 생산 중단을 발표하고 다른 기종으로 교환을 요구하면서 선택권과 사용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휴대폰 교체를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불안감 등의 이유로 소장 접수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고 변호사는 온라인 카페에 현재 3천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으며 계속해서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해 2차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내가 활용되길 바라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 발언은 반기문 총장이 대권 도전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내년 1월 중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며 그 후 친구, 지인들과 함께 내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를 광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1일 불법 단기 임대를 위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 등에 광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법안은 21일 주지사가 서명한 즉시 발효됐으며 이를 세 차례 어기면 $7,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조지 워싱턴 브리지 폐쇄 계획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동안 크리스티 주지사가 주장해온 다리가 폐쇄된 후 3일째 되는 날까지 폐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말에 배치됩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이른바 브리지 게이트와 관련해 24일 법정 출두를 앞두고 있습니다. 브리지 댄 켈리 전 수석 보좌관은 지난 21일 법정에서 교통연구를 목적으로 조지 워싱턴 브리지 폐쇄 계획과 다리를 폐쇄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교통체증에 대해 크리스티 주지사에게 한 달 전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크리스티 주지사가 이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 고등법원은 미국에서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을 선고했습니다. 44살의 르네 로페즈가 지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재판을 담당한 에드워드 사키시안 판사는 로페즈가 사회에 심각한 위험 인물이라고 밝히며 로페즈는 참회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딸이 자신을 공경에 빠뜨렸다며 비난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로페즈의 딸은 당시 어리고 힘이 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며 본인을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페즈는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나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각각 징역 13년과 22년을 감형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대통령 후보 캠프의 뉴욕 본부에서 흰 가루가 둔 봉투가 발견돼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브루클린 소재 건물 11층에 위치한 클린턴 캠프 본부에서 근무하던 인턴 직원 2명이 흰 가루가 든 봉투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루에 노출된 사람은 모두 4명이나 그로 인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봉투는 앞서 맨해튼의 클린턴 캠프에 배달된 뒤 브루클린 본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가루 성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헬로윈데이 안전수칙을 발표했습니다. 헬로윈데이 때는 헬로윈 복장으로 위장한 범죄자들의 강절도 사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캔디와 초콜릿 등을 얻는 놀이인
트리고알 트릿을 할 경우 반드시 부모가 동행할 것과 이를 통해 가져온 캔디 등은 항상 부모가 먼저 검사를 한 뒤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어두워지기 전에 트리고알 트릭 방문을 마칠 것과 주변 이웃들을 다닐 것, 전등이 켜진 집들만 다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2위 통신업체인 AT&T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타임워너와의 인수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인수합병이 최종적으로 성사되면 유통과 컨텐츠를 모두 갖춘 통신 미디어 공용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AT&T는 22일 타임워너의 주식을 주당 107.50달러, 총 854억 달러에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T&T는 미국의 이동통신업체 2위, 케이블 TV 공급업체 3위 업체며 타임워너는 할리우드의 메이저 투자 배급사인 워너브러더스와 유료 케이블 방송인 HBO, 뉴스 채널 CNN 방송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알고 계시듯이 11월 8일은 본선거 날입니다. 이 본선거에는 뉴저지는 시의원도 뽑게 되는데요. 저희 KBTV에서는 이 네 분의 한인 시의원 후보들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시의원을 하고 계시는 크리스 정 후보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 팰리세이즈 파크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난 2년 동안 이제 의원으로 일을 해오셨습니다. 네,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난 2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그동안 웹사이트가 너무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보강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강시키면서 그 웹사이트를 한글로도 같이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타운에서 어프로브를 받아냈고요. 거기에 대한 보조 직원들도 앞으로 보충을 해서 이게 제대로 많은 한인분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우리 팰리세이즈 파크 학교에서 한국 음식이 급식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급식 업체와 그 한식화 업체를 미팅을 해서 이번에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학생들이 이제 한국 음식도 학교에서 먹을 수 있게끔 그게 가능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운 내에서 많은 직원들을 저희들이 한인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경찰도 뽑았고요, traffic officers, 또 시내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뽑았고요. 이번에 또 저희 타운 클러크도 한인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살기 편하게 만들어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인들이 많이 불편을 좀 덜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한인을 많이 채용하고 또 네. 한식 세계화 운동본부와 함께 얘기를 해서 이제 학생들도 한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럼 말씀하셨던 그 웹사이트를 한글로 제공하는 건 언제쯤 이제 시행이 될까요?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영어로 다 업데이트가 끝남으로써 저희들이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초쯤 되지 않을까 예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참 많은 논란도 있고 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팰리세이즈 파크인 것 같은데요. 네. 시의원이 되시면 어떤 공약과 또 새로운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우리 주민들의 삶도 향상시켜야 될 게 많은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교육 시스템도 임프루브 해야지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청하고 더욱더 cohesively 같이 collectively 일을 해서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resources나 툴들을 갖추고 또 저희들이 fully support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거는 저희 타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실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티와 스테이트
를 연결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런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브리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컬 상인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눠서 상인들 저희 비즈니스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이런 임프루브먼트들이 있음으로써 저희 타운에도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교육의 발전과 노인 복지 향상 그리고 상권 활성화라는 새로운 정책을 또 공약으로 내세워 주셨는데요. 네네. 이번 11월 8일 본선거를 통해서 꼭 당선이 되셔서 이런 부분들을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KBTV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뉴욕에서 뉴저지 트랜짓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대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가 웨스트마켓 스트리트에서 동쪽으로 향하던 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차에 타 있던 2명은 모두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버스에는 총 29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중 1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학교로 향하던 13살의 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는 오늘 아침 7시경 2명의 학생이 퀸즈의 린덴우드에서 크로스베이 대로를 건너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차에 치여 한 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브롱스에서는 어제 휠체어에 탄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총을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요일 오전 2시경 143가 모트 헤븐 하우스 앞에서 휠체어에 탄 남성이 28살의 남성을 저격했습니다. 피해자 케빈 토마스는 몸에 다수의 총탄을 맞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공개된 감시 카메라 영상 속 휠체어를 탄 남성과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는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와 델라웨어를 잇는 다리에서 한 컨테이너 RV 차량에 불이나 화염에 휩싸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컨테이너 안에는 마리아나 캔디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캔디 회사 측은 마리아나 캔디를 싣고 워싱턴 DC를 출발해 필라델피아로 향하던 여러 대의 차량 중에 한 대가 델라웨어 메모리얼 브릿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50,000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의 북쪽 방면은 완전히 통제됐다. 30분 만에 통행이 재개됐으며 2개의 차선은 3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 남성이 훔친 경찰차를 몰던 중에 다수의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브롱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이날 아침 6시 30분경 킹스 브릿지 애비뉴에서 50 경찰서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아져 있던 순찰차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후 남성은 포담 로드 부근에서 주차가 돼 있던 4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순찰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돌진해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순찰차를 훔치고 다른 차량들과 추돌한 남성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브루클린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뒤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25가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집으로 향하던 여성을 계속해서 뒤쫓아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내 계단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20대 초반의 5피트 9인치 체격의 남성으로 보고 공개 수배를 한 상태입니다. 롱아일랜드의 매서피코에서 공원에서 벌거벗은 채 여성들에게 접근한 남성에 대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 당국은 용의자는 총 2명이며 이 중 57살의 앤드류 파로치는 지난 금요일 밤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복면만을 쓴 채 공원에 나타나 여성들을 가로막거나 따라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남성은 5피트 10인치의 흑인으로 마른 체형이 40대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한일 사회와 미국 사회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10년) 동안 유엔을 이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광고가 맨해튼 한복판에 게시됐습니다. 이 광고는 24일 자정부터 맨해튼의 47번가와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내거리에 게시되며 올해 말까지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 광고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한인이 자비를 들여 제작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23일 선거 조작 의혹과 함께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일침을 했습니다. 클린턴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한 연설을 통해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권력의 평화적 이양은 미국을 미국답게 만드는 것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최고로 치솟은 반면 도널드 트럼프는 바닥을 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습니다. 대선을 불과 16일 앞두고 클린턴이 완전히 승기를 굳힌 모양새입니다. ABC 방송이 지난 20일에서 22일 유권자 87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의 지지율이 50%에 달해 38%에 그친 트럼프를 12%포인트 앞섰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지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아파트 건물 출입문 간판에서 트럼프를 떼달라며 집단 민원을 냈습니다. 트럼프의 과거 음담 패설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제재 대상인 제3국 기업의 일본 내 자산 동결이나 일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독자 제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이끈 톰 헤이든 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오랜 투병 생활 끝에 23일 산타모니카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76살입니다. 헤이든은 미시간대에서 1960년대 학생운동에 활발히 나섰고 특히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의 주축으로 활동하며 미국 사회의 저항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1982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에 당선됐으며 10년 뒤에는 같은 주 상원의원을 지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나 자신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투표 인증샷 논란이 다시 한번 일고 있습니다. 투표 인증샷은 주마다 합법인지 여부가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규제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투표자와 선거사무 종사자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투표 인증샷의 엄격한 주들은 인증샷이 표를 사거나 투표를 강요해서 투표 과정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신 6개월 무렵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다음 다시 뱃속으로 들어갔던 아기가 12주를 마저 채운 뒤 성공적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23일 텍사스 베일러 병원 아동 태아센터 수술팀은 임신 16주가 된 태아에서 악성 종양을 발견한 뒤 임신 24주가 됐을 때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은 산모의 자궁을 절개해 태아를 꺼내 종양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태아는 다시 엄마 뱃속에서 무사히 나머지 석 달을 채운 뒤 세상에 나왔습니다.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무난한 가을 날씨 이어졌습니다. 25일인 내일은 볕이 내리쬐다가 오후부턴 다소 구름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이날 가을바람 약하게 불겠습니다. 일교차도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7도, 섭씨 3도로 예측돼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26일인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27일 목요일은 늦은 아침부터 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2분의 1인치가량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1도, 섭씨 10도로 예측됩니다.
28일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 늦가을에 접어들어 낮 기온 55도 안팎의 날씨 보여 옷차림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4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